안녕하십니까. 안서회계법인 대표 박영희사입니다. 오늘 제 516강은요. 외부회계감사는 회계감사 처리 한참 진행 중인데 공익부가 최우선인데 이 공익부를 위해서 감사 위험을 없애는 방법들 양호한에서 고르면 되죠. 그 다음에 해외 기준이나 감사 기준을 준수하면 되고 감사기관에 잘못된 반영하면 되고 강조사항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서시행전을 3월이 있죠. 3월 첫 주에 내지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썼습니다. 보시면 꺼냈으니까 보십시다. 자, 회계감사가 이제 기본 목적이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익에 맞는지 중립적인지 공정타당한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항상 그 숫자의 위험, 재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냐. 물론 이제 90% 이상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경영 성적을 있는 그대로 공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항상 5% 내외의 문제점 있는 회사들은 이제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 그걸 숨긴 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공익에 피해가 오고 거대한 주식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산업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 예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익부를 위해서 감사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연구해 봤어요. 자, 원리원칙 제대로 발행한 회계감사 보고서는 이제 가치평가서나 이런 것은 공익을 보호하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은 감사 계약 단계나 기준감사, 상시감사, 중앙감사, 반기감사, 또 기말감사 시점에 이제 연말감사할 때 감사위험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첫째, 재무상태나 경영 성적이 양호한 회사를 가급적 감사 계약을 한다. 이제 1월 중에 회계사들은 이제 회계감사 계약을 다 체결했는데 아마 자기네들이 계속 감사하던 회사들이 이번에 2월 14일까지 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이제 초도감사, 그러니까 처음으로 감사로 등장한 이제 성장한 회사들은 이제 올 4월에 감사 계약을 해서 5월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때 양호한 회사를 가급적 선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세상에 주변에 좋은 회사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꼭 고집할 수가 없고 또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누군가 회계법인에서는 회계사들은 감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좋지 않은 회사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그 회사가 양호하지 않는 회사라 할지라도 기업회주는 철저히 준수했는지를 서로 회사하고 감사인 간에 공유하면서 그 기업회주는 철저히 공유한 거를 원칙으로 하면 됩니다. 수익 비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손실을 제대로 상각했는지 재무상황을 완전히 공시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회계감사 기준을 잘 적용해야 된다. 실무지침이나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내부 통제나 감사 지시서 모든 계정에 대한 감사 주소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하고 제대로 적용하고 이 절차가 미비하지 않도록 잘 감리를 받고 그걸 또 외부에 절차를 적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기업회계 기준하고 회계감사 기준을 잘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감사 의견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의견이 아니라 비적정, 비적정에는 이제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중에서 이 비적정인 세 가지를 발행하면은 그만큼 이제 외부의 이해 관계자들이 그걸 참고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감사 위험이 또 그만큼 재무제표를 잘못 보는 위험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는 이제 의견 변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기사항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 불량이나 계속 손실이 누적되면 그 불확실성을 공시해서 그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그만큼 자제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해서 키워드 매터를 보고해서 그 보고서에 그걸 잘 기재하면 또 이 회사의 주요 문제가 뭐냐를 이제 판단해서 알게 되니까 또 역시 예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일곱 번째 최종 병기로서는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의 필사직생이라는 뜻이죠. 비감회사의 약간의 반대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비적정의를 내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키워드 매터에 넣고 또
의견의 차이를 제대로 이기서 더 이상 조정이 안 되면 계약을 포기하고 반납하면 미련을 버리면 된다. 그것이 최종 병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 피감사에서 경영진이나 주주자, 채권자 등등의 부정 이해관계자가 무차별적으로 무리한 민사소송을 집단공익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회계법인한테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감리는 약 6개월 동안 직무정리를 하고 형사는 5천만 원 벌금이라는 게 있고 집단소송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걸리면 이제 회계법인 회계사들은 7년 내지 10년을 고생해서 자기의 업무 기반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회계사 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이 위에 7가지 단계를 쭉 잘 거쳐서 판단해서 회계감사에서 위협을 제거해서 공익보호를 한다 이런 얘기죠. 특히 위험한 경우를 이제 예시하면 임기감사, 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달라 하는 것은 좋은 뜻도 있지만 무언가 자기네들의 약점을 보완해서 회계감사를 통해 가지고 좀 뭐 폼나게 보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무사한 일 속에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가상자산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기업가치 평가 같은 거 대부분 고수익 고액 투자의 거액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출 성장률이나 원가를 매출 성장률을 과대 계상하고 영업이익률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높게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못하면 이제 등잔밑이 어둡다고 해가지고 별거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사한 일에 빠지거나 방심, 오만, 자만심을 가지면 바로 여기서 큰 피해를 발생해서 그래서 모든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방심해서 설마 나는 괜찮겠지 이런 것을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러시아가 워낙에 무도한 행위를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좀 더 전쟁 준비를 미리미리 했었으면은 좀 막을 수 있었는데 좀 현재 나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어쨌든 이와 같이 방심, 오만, 무사한 일이 바로 이 위험의 발화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계 대표 황정혜였습니다.